안녕하세요. 솔로몬 부스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제가 그동안 감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조금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계속 못 올리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읽은 책들하고 신간 도서들 나온 거, 그리고 요즘에 텍스트십의 선두로 달리고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소개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양기자 작가님의 천년의 사랑이라는 책이고 스타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양기자 작가님의 그 모순이라는 책이 지금 소설 분야에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데요. 1996년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 몇 년 동안 그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게 텍스트십이 아닐까 해요. 이런 작품들이 뭐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독서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양기자 작가님이 2000년 이후로는 작품 활동을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천년의 사랑은 두꺼운 작품이에요. 이게 거의 50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두꺼운 책인데, 양기자 작가님의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력도 굉장히 좋고요. 가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부담 없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한 여자와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보면 약간은 모순하고 비슷한 플롯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흘러가는 이야기 방식은 전혀 다른, 모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이 제목이 그대로 천년의 사랑이잖아요. 천년 동안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녀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약간은 세기말 감성 있기 때문에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양기자 작가의 천년의 사랑도 꼭 추천드리는 작품이고요. 다음 책은 북다 출판사에서 나온 권혜영님의 애정망상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준필사인도 있고요. 권혜영님은 2020년에 실천문학 신인상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짧은 단편소설이고요. 여기에는 뭐라 그럴까? 약간 외계인도 나오고 환상문학적인 요소가 띄어져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과 사랑에 배신당하는 그런 결핍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결핍을 이런 외계인의 등장으로 해서 약간 유쾌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는 이렇게 작은 판형의 짧은 단편집이 나오고 있는데 금액이 6,500원이에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작품은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현호정 작가님의 단명소녀 투쟁기라는 책입니다. 제1회 박지리 문학상 수상 작품이기도 해요. 이게 한 150페이지 정도가량 되는 작품이고, 이 현호정 작가님은 요번에 이제 2025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도 또 이분의 작품이 또 수록이 돼 있어요. 괜찮게 보았던 작가님의 작품인데 요 책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현호정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제1회 박지리 문학상 수상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1회 문학상 수상작이니만큼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현호정의 단명소녀 투쟁기는 주인공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이승의 삶을 이어간다는 연명설화의 골조를 유지하되 본래의 민담에 내재한 보수적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형식의 차원에서는 스테이지 공략 게임의 진행 방식이나 비공개 작회, 커뮤니티 활동 등 동시대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창작 기법도 거리낌 없이 응용하고 혼종한다. 이 작품은 한마디로 구비전승설화,
온라인 세계에서 창발하는 허구 유희 그리고 제도적 문자 인쇄 매체로서의 소설을 융합한 오늘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서사 창작의 흐름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병모 소설가님도 또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작품이에요. 다음 책은요, 하퍼리 작가의 앵무새 죽이기 열린 책들에서 나왔고, 번역가님은 김욱동님 번역입니다. 열린 책들에서 이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오래전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요번에 이제 교보문고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1960년 출간된 이 앵무새 죽이기는 곧바로 미국 전역에서 호평을 받았고, 그 이듬해 하퍼리에게 필리처상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이라고 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메이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그 시대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주인공 스카웃과 항상 붙어 다니는 오빠 샘과 친구 딜, 변호사인 아빠 에티커스 펀치, 이웃에 사는 운둔자 부 레들리 등의 중심이 되어 펼쳐 보이는 이야기는 출간된 지 50년이 넘은 지금에도 정의와 양심 그리고 용기와 신념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되었다. 요즘에 열린 책들에서 이렇게 커버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커버 디자인을 하신 분을 보면 디자이너 그 박봉식 님이 디자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박봉식 님이 디자인한 열린 책들의 책을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책들 책 한번 보실 때 이 안에 이 디자인 박봉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은 그 분의 디자인 그분의 또 디자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디자인의 맛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하퍼리의 이 앵무새 죽이기는 워낙에 좋은 작품이라고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작품이고, 저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생각밖에 안 나는데 요번에 이거 다시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책은 문학동네에서 이번에 신간 작품으로 나온 고성경님의 내 꿈에 가끔만 놀러와 라는 산문집입니다. 친필 사인본으로 구매를 했고요. 고성경님은 요즘에 이제 샤워젤과 소다수 그리고 심장보다 단단한 토마토 한 알이라는 시집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시인님이신데요. 표지가 러블리한 표지를 갖고 있는 작품인데, 이번에 또 요즘에 핫한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책은 열린 책들에서 나온 서윤후, 최다정님의 우리 같은 방이라는 이것도 에세이집입니다. 둘이서라는 시리즈로 열린 책들에서 나오고 있는 책인데요. 이 두 명의 작가님이 이런 같은 주제로 해가지고 글을 쓰시는 형식으로 돼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서윤호님, 서윤호님은 시인이시고 2009년에 등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최다정님은 한 문학자로 오래된 문자를 단서 삼아 옛날 시대를 탐구하시는 분이시라고 해요. 근데 이 두 분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작가님이 자기 방 안에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보면서 생각하는 글들이 번갈아 가면서 담겨져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읽어보시면은 나도 내 방에 있는데 이분들처럼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도 이런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필력들이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비슷한 형식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난다 출판사에서 나온 이유성 시인님의 친구는 나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난다 출판사의 시의 적절 시리즈의 6월달 작품이고요. 이것도 친필 사인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시의 적절 시리즈는 이렇게 하루에 한 편씩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책인데요. 작년 11월부터 해서 꾸준히 계속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시인님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 취향이 아니신 분도 있으시고 제 취향이신 시인님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서 매달 나오는 이 시의적절 시리즈는 항상 구매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요, 현대문학에서 나온 정혜연님의 매듭의 끝이라는 신간 도서입니다. 한국 추리 스릴러의 새로운 지각 변동을 일으킨 홍학의 자리 정혜연님의 신작이라고 합니다. 이 홍학의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기자 작가의 모순과 더불어서 굉장히 요즘 핫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이 작품이 지금 밀리의 서재에도 있어가지고 읽어볼 예정인데요. 저는 아마 이 책을 먼저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읽고 나서 홍학의 자리를 읽어볼 예정이고요. 추리소설이니만큼 출판사의 소개 글이나 이렇게 적혀있는 문구들은 읽지 않고 이렇게 읽어보려고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홍학의 자리도 호불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리소설이니만큼 너무 기대하지 않고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전영애 작가님의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라는 산문집입니다. 괴테와 마주 앉는 시간. 이 전영애 님이 이 괴테 작품 전문가이시고, 전영애 님이라고 알고 있기보다는 괴테 할머니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신데요. 괴테 작품도 번역을 하셨지만 여러 이 독일어권 작가님들의 작품들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세 작품이나 프란츠 카프카, 라이너 쿤체 같은 작가님들의 번역을 또 하셨습니다. 이분의 번역을 지금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문학동네에서 이달의 책 두 번째로 해가지고 요 책이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에세이집인데요. 이 할머니의 번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괴테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시간들 속에서 찾아낸 반짝이는 보석 같은 순간들, 종이시대의 가장 생산적인 문인 괴테가 들려주는 간명한 지혜의 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음 책들은 이렇게 이제 시리즈 책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위픽 시리즈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순, 홍학의 자리, 이런 책들과 더불어서 요즘 MZ세대의 텍스트십으로 가장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선두주자인 위픽 시리즈입니다. 여러 권을 구매했는데요.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조혜연님의 만조를 기다리며 라는 책입니다. 페이지는 130페이지 정도 가량 되고요.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사인 인쇄본도 들어있습니다. 2023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꽤 그래도 오래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조혜연 작가님 작품은 제가 칵테일 러브 좀비를 봤고, 다음에 이제 스노우볼 드라이브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짧은 작품 읽어보려고 이 작품 구매해 봤고요. 다음은 요거는 중고책으로 구매해서 이런 식으로 띠지가 없어가지고, 이 띠지가 굉장히 이 위픽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정보라 작가의 창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2024년 여름에 나온 책이고요. 정보라 작가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해서 짧은 단편 읽어보려고 요거 주문했고요. 다음은 이분 굉장히 요즘에 또 핫한 작가이신데 예소연님의 소란한 속삭임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또 인쇄가 안 돼 있네요. 아마 인쇄가 돼 있는 거는 초판 1쇄에 쌓인 인쇄본이 있고 2쇄부터는 이렇게 인쇄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문했고, 다음은 이렇게 두 작품이고요. 하나는 박서련님의 몸몸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최진영님의 오로라라는 책입니다.
다른 거는 다 중고로 구매해가지고 비닐이 없는데, 이렇게 위픽 시리즈는 새 책을 사면은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뜯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게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런. 여기 굉장히 큰, 아이고, 이렇게 굉장히 큰 전지 같은 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설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소설을 이렇게 한 장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새 책을 사면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거를 들고 요거로 읽어도 돼요. 거의 미니북 같은 형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요것만 들고 다녀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 같은 데다가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여기다가 꽂아놔야지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픽 시리즈에 이렇게 5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관심이 가는 작가들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굉장히 이쁘고요.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되게 이쁘죠. 근데 이 띠지가 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띠지가 좀 없으면은 허전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띠지를 보관도 하고 보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데, 요 위픽 시리즈의 요 띠지는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코로나랑 알러지도 되게 유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